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신한투자증권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최선호 종목으로 계속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자, 셀트리온에서 뭐 가장 중요한 어떤 위치가 제가 18만 5천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하고 다른 흐름을 보일지 아니면 다시 또 아쉬운 흐름을 보일지가 중요한데요. 이전에 이제 올해 같으면 주가가 뭔가 올라올 때마다 어떤지 주요 어떤 지지선에서 한 번도 좀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이 3월 달에 회계 논란 이슈가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되다가 이제 블록딜 관련되는 부분 이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 이후에 좀 이제 8월 달까지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2분기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목표가가 상향이 SK증권에서 30만원까지 나오면서 8월 달에 21만 5천원까지 5월 달에 저점 대비해서 한 50% 이상이 반등이 나오면서 뭔가 이제 추세적인 어떤 상승에 갈 수 있는 흐름이 이제 월봉상으로 8월 달에 나왔는데요. 그 뒤에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그 파월 의장의 강경한 어떤 어조로 이 9월 달에 급락을 하면서 셀트리온이 고점 대비해서 또 한 30% 빠지면서 락바탕 가격인 16만원권에서 이제 9월달 형성을 하면서 10월달까지 큰 흐름을 놓다가 다시 이제 10월 이제 중순 되면서 이제 볼린저 밴드 태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제 평형한 상태에서 뭔가 만들어내다가 이 추세 밴드 태깅을 이 볼린저 밴드에서 해주면 계속 이제 상방을 갈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11월 첫 거래일에서 좀 빼는 어떤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유지해 주기 위해서 주가가 유지되는데, 오늘 이제 사실상 일봉상에서는 다시 또 이제 하락 전환의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갭다운 양봉이 나왔고, 시간에도 한 1,000원 정도 빠져서 18만 4천원이거든요. 이거 18만 5천원 부근에서 21선 요 부근인데요. 여기에서 좀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줘야 이 단기 추세가 계속 이제 유지되는데, 일단 이제 2,500원 정도 빠지면서 단기 일봉상에 전환이 나왔습니다. 수급상에서는 뭐 외국인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매수를 했고, 기관들이 3일 연속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어제보다 좀 줄었습니다만, 이 최근에 좀 올라오던 이제 ADX 지표 자체가 다시 11월 달 되면 사실 좀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스토커스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이제 가열존에 조금 들어오면서 이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유지되면서 올라가야 되는 흐름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내일 정도가 또 어떻게 확인되는지, 18만 5천원대 이 가격들이 유지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올라가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장중에 이제 그 프로그램 쪽하고 연결되는 흐름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그 흐름에서 어떤 주가 흐름에서는 이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프로그램 쪽에서도 일단은 매수가 일단 들어왔거든요. 수급상은 나쁘지 않았는데 시간에가 좀 빠졌습니다. 이제 기사 나왔던 것들을 본다고 하면, 이 신한증권에서는 계속 이제 3분기 내년도까지 실적 개선 관련되는 부분이 유지되는 부분들이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이제 정유주하고 사실은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주도주로 하면서 실적을, 시장을 그래도 좀 견인해주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헬스케어 업종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할인율 자체가 이제 높아지면서 목표 주가가 낮춰졌는데, 그래서 실적이 좀 그나마 있는 어떤 종목 중에서 이제 최선호 업종을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셀트리온도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동원 연구원이 좀 커버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중순 정도에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3분기에도 램심 IB 제형 같은 경우가 실적을 견인하면서 11월 중순에 나오는 어떤 부분에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3분기는 이제 작년에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전년 동기로 대비하면 매출액이 한 5,89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6.9% 증가하고요. 영업이익 같은 2,072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5.2%. 이게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는 매출은 좀 증가하고 이익폭은 좀 이제 줍니다만, 그래도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상회하는 어떤 흐름으로 될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유럽에는 이제 입찰 관련되는 부분을 성공을 독일 쪽에서는 하고 있는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이 실적단에 영향이 줄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올해 1분기에 이제 실적단에 영향을 주었던 이제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들이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8월 달에 이제 전량 넘어가서 상반기 수익성 훼손했던 이 부분들 자체가 3분기에는 이제 수익성까지 이제 회복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공시로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나왔던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관련되는 부분은 한 2,993억 정도입니다만, 이 DP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한다면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에 좀 소폭 늘어나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캐시카우 형태로 램시마 IB 제형 관련되는 부분들이 미국과 영국 쪽에서 계속 이제 매출을 견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기대되는 램시마 SC의 스위칭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매출까지도 이어지는 어떤 가능성이 있지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지금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중항체 ADC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올해 내년 전체적으로 1,000억대 정도 이상 정도의 기대를 또 해보고 있는 부분들도 실적단에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고바이오가 이제 공동 연구 계획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향후에 장기적인 어떤 성장 동력원에서 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이제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컨퍼런스 CPHI 2022에서 처음으로 이제 단독 부스를 마련하면서 셀트리온이 마케팅 활동을 이제 유럽에서는 지역별로 벌어진 학회에서 꾸준히 지금 참석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6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개최되는 바이오 USA 행사 정도 이제 부스를 일찌감치 지금 확보를 하면서 적극적인 이제 마케팅 활동을 학회에서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료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으로 진행되었던 이제 CPHI 2022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브랜드 홍보라든지 파트너링 강화를 전개를 했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뭐 CMO 관련되는 어떤 파트너링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내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6만 리터의 어떤 상공장 이런 부분을 소개하면서 향후의 어떤 자체뿐만 아니라 이런 파트너링식 관련되는 부분에 확장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바이오 USA까지 일찌감치 확장하고 부스를 마련하면서 이 뭐 행사를 통해서 꾸준히 이제 펀더멘탈 개선을 조금 이제 노력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 약품은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 자국의 어떤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이 바이오 약품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이제 정부 정책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셀트리온도 뭐 여차하면 이제 미국 쪽에서 생산 관련되는 라인 투자를 좀 고려할 만큼 지금 이제 이 바이오 쪽에서도 이 원부자재 공급량 강화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제품 파이프라인이 다양해지면서 생산 능력도 계속 확대하고 이런 글로벌 어떤 공급망 관리와 파트너 협업 중요성을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바이오 약품 관련된 부분은 2030년도까지 예, 장기적인 어떤 55개 이상이 이제 뭐 그 블록버스터 제품들의 만료들이 꾸준히 앞으로도 최소한 뭐 한 10년 가까이 성장을 계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준하는 어떤 생산 캐파의 어떤 정대와 기술력으로 이 부분의 어떤 새로운 어떤 또 한 번의 컨턴 점프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을 기대해 봐야 되겠죠. 자, 셀트리온이
이제 내일 이제 이 부분 어떤 수급상의 흐름들, 최근에 어떤 수급이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서 18만 5천 원대의 어떤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19만 원대, 20만 원대 도전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예, 올해 연말까지 이제 20만 원대를 넘어서 25만 원대와 30만 원대의 어떤 내년도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본질 가치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원의 어떤 회복들의 어떤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준하는 이제 3, 4병에 관련되는 이야기가 회사에서 어떻게 좀 준비하고 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주가의 어떤 흐름들이 방향이 모색이 될 거로 보이니까 이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